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쿠팡 같은 데서 좀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새벽 배송 문제와 더불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내년도 알리바바라든지 테무까지도 들어올 수 있고요. 미국 알리바바는 동남아시아에 전 세계 진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우리가 중국의 상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는 엄청 싸요. 근데 그 같은 상품이 쿠팡에서는 2만 몇천 원인데 중국에서는 8천 몇백 원, 테무에서 직구를 하면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직격탄은 맞을 것 같은데 쿠팡도 그래서 쿠팡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아마는 뭐 월마트나 이런 아마존 같은 데서도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원가를 싸게 해서 그쪽에서 들어와서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알리바바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가격 할인을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중국 자체에서 제조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워낙에 싸다 보니까 여기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쿠팡이라든지 홈플러스 지금 거의 뭐 망하기 직전인데요. 이걸 홈플러스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1조 5천억입니다. 이게 납품 대금도 상품을 이렇게 어떤 하는데 납품도 못 낼 정도로 허덕이는데,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청산하기보다 인수를 해서 배민 같은데, 이렇게 배민도 지금 쿠팡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직접 들어올 때 이것도 배민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독일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결합을 조인을 하자는 거죠. 플러스 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마트의 상품 오토바이로 빨리 배송한다, 이게 결합이라는 거죠. 이것을 전 세계에 진출을 하자는 거죠. 슈퍼마켓 형태로, 대규모 이렇게 매장 형태가 아니라 슈퍼마켓 형태로,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자는, 우체 상품 이쪽으로 들어와서 없는 상품을 갖다 놓자라는 거죠. 저는 PB 상품 많이 만들어, 그쪽에서도 제품을 제조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없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전략을 쿠팡 자체도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도 해야 되고, 이마트, 롯데마트도 앞으로는 전 세계적 슈퍼마켓 전략으로 나가라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내년 2020년부터 유통전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민도 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합으로 가면은 이게 유통 홈플러스와 이쪽 부분은 결합으로 가면 일반 슈퍼 같은 데는 1시간이면 오거든요.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배민에서 오면은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빨라요. 그래서 홈플러스 물건을 창고를 만들거나, 창고에 있는 매장 아니면 그냥 창고를 만들어서 계속 배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갖다 놓는다. 주요하게 잘 나가는 상품부터 수도권에 어떤 창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도 동일한 전략을 가질 수 있는데, 오토바이 부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출한 배민도 살고 홈플러스도 산다. 배민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투자한 자본마다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투자를 하기가 꺼려지겠죠. 자본을 철수하거나. 이게 참 곤란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상품을 가져다가 승부를 하면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그쪽 가격이 더 싸지 어떻게 이쪽 가격이 싸냐라는 거죠. 똑같은 상품이 9천원에서 쿠팡에서 2만 몇천 원인데, 이게 팥채썰 수동으로 쓰는 게 거기서는 8천원 몇백 원이더라. 테무에서는 이게 상대가 되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내 소비자한테 테무 거 쓰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상품을 갖다 놓는 전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활을 걸고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쿠팡도 전 세계 오히려 진출을, 지금 돈 많이 이렇게 투입이 계속되는 부분이죠.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 대규모 매장보다는 되게 직접 해서 가맹점 형태로 들어가서 배송은 그냥 우유 대리점에서 배송을 하는 식으로, 편의점식으로 배송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주상품 이쪽에 갖다 놓고, 전 세계 확대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알리바바가 중국도 이제 직접 물류업체를 설립을 해갖고 지금 기업 간 거래만 하려고 하시는데, 실제 소비자 거래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물류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우리나라 물류업체들이 이제 뭐 중국 물류업체들이 직접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배송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이제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홈플러스를 완전히 청산으로 가지 말고
그 부분을 인수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 가격이 뭐 최고 바닥일 것 같은데요. 뭐 청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인수를 청산한더라도 그 홈플러스 자체 매장을 상징적으로 몇 개 서울에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인수를 하고 향후 슈퍼마켓 전략으로 가는 게 슈퍼마켓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슈퍼마켓 부분도 그리고 좀 가격 협상을 잘해서 인수를 해서 배민과 결합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송이 누가 빠르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도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배송을 빠르게 해주면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하겠어요. 네. 그래서 배송이 엄청나게 빠른데 자기들도 그것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중국인이 직접 와서 이렇게 배송하려고 그러면 사회적인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쓰다가 이렇게 섞어서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급을 마치 자신들이 하고 한국에 있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중국에 있는 상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경쟁하고 우리가 지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이런 유통업체들이 다 무너질 거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공급을 중국 쪽에서 만약에 다 하게 되면 이게 국가 차원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